안녕하세요. 조선 산타입니다. 오늘은 주절주절 시간, 주절 생각나는 대로 무편집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개인 방송이라지만 기신명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만족감이 높아요. 네. 어떤 세상에 많은 편린들이 있잖아요. 편린이라는 단어가 하찮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편린들이 모여가지고 용의 비늘이 될 수 있는 거잖아. 하나하나는 하찮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편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소중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여름에 대한 기억, 여름에 대한 기억과 군에서의 기억, 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6시 11분 조금 일러. 온도도 25도, 습도가 높아서 오늘도 뭐 에어컨도 뭐 국내는 그래도 그나마 보급률이 높으니까 실내에 있어서 이런 온열 질환에 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94년도에 그런 방송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열대야 관련돼서 한강에서 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94년 한 해가 유달리 더운 한 해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30년 뭐 40년 만에 뭐 찾아오는 무더위였다라고 기억이 나요. 1994년도 기억이 나고, 모든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다 지금 현재잖아요. 그리고 가장 세련된 시기가 바로 현재잖아요. 지금 93년도 10월에 군에 갔을 때인데, 그때도 교육을 어떻게 받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위치가,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군이라는 것도, 군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생활 개선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이 지난 70년, 그죠? 80년, 60년, 70년, 넓게 나오면 60년, 70년, 80년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듣고 들어왔어. 굉장히 희망적으로. 게다가 군복까지 새로 지급받은, 그런 군번이었어. 93년 10월 군번, 93년 군번이. 그전에는 그 개구리복이 아니라 민자였어. 지금은 오히려 그 옅은 카키색 민자가 굉장히 멋스럽죠. 옅은 카키색 민자가 아마 지금 오히려 거꾸로 더 멋진 빈티지의 어떤 군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아. 가끔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 빈티지 군복 입는 사람들 보면은 어찌나 멋있던지. 근데 이제 나는 의정부에서, 항공주 보충대에서 개구리복을 지급받고, 그게 의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입으려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급을 받았겠죠. 장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장정 93년 10월 군번.
점정. 그 10월 26일 날 입대를 해서 그날 저녁에 점심인가 저녁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밥이 노랗더라고. 현미가 들어가 있어서 노란 게 아니라 그 정보미라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배출되는 군인한테 지급되는 그런 쌀이었는데, 그러니까 먹을만은 했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치하고 그때 된장국하고 단무지 노란 게 나왔던 것 같은 거예요. 단무지. 의정부에서 306 보충부에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대기를 했잖아요. 어찌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게 무슨 군대 왔다는 생각보다는 야 이러면 군대 다닐만 하다, 할만하다. 왜냐면은 동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아침 점호하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모두 모여가지고 뭐 간단한 체조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시사항 듣고 밥 먹고, 그런 와중에도 타령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런 동기들끼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부사관 중사면 엄청난 짬밥이었지 그때. 중사까지만 지금이야 그러는데, 장정들이 바라보는 그 하사관들은 진짜 막 어마어마한 계급처럼 보였어. 하사도 어떻게 해서 하사가 되는지도 잘 몰랐고, 우리는 솔직히 하사는 병장보다 높은 줄 알았지. 높지, 계급 체계 자체는. 근데 초급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이등병으로서의 현실적으로는 위치를 갖잖아요.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거죠. 들어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야. 덤숭덤숭 해갖고 그냥 대충 하면은 그게 딱 묶여가지고 군복 입고. 그때 이제 처음 그 불침번이라는 걸 서봤거든요, 태어나서. 불침번. 그때 소총은 지급받지 않았지만 그 내무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 깨울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 지금도 그 기억나는데, 그 동기 중에 누가 이렇게 깨우는데 말이죠, 나를 좀, 그러니까 걔도 그게 집인지 군대인지 잘 몰랐던 거야. 의아하게 쳐다보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했더니 걔도 벌떡 일어나갖고, 이거 지금 내가 군대 왔구나, 뭐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 그 낯선 표정, 낯섬에서 오는 어떤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이런저런 이제 미리
아는 친구들은 뭐 17사단이 좋다. 그때는 17사단이 좋았거든. 17사단 훈련소로 가느니, 어디로 가느니, 뭐 3사단 축축축축축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평 24단 사단교육대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양평 24단 뭐지? 그래갖고 아는 바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양평으로 갔어. 양평으로 갔는데 그 의정부에서 양평 넘어가는 국도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고 가는 국도변이 있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갔나? 40인승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양평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진짜 이제 훈련을 하게 하는 어떤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지. 6주 받았을 까 6주 받고 또 자대에서 2주인가 받고 1주인가 2주인가 받고 일주일이었나 총 7주 받은 것 같아요. 7주 6주 받을 때의 그 느낌은 지옥과 같았지. 훈련이 너무 세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첫날부터 시작되는 구보가 몇 킬로였더라. 4km 5km 막 첫날부터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어떤 유연함이라든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기초가 될 수 있는 체력들이 없었거든 사실. 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10월 26일 날 들어갔는데 11월 초인데 거기 뭐 양평이면 엄청 추워요. 그 용문산 미치니까 엄청 추운데 양평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추위도 추위지만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점점 다가오는 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는 추위들. 10월 말에 들어가서 11월이 되고 12월 초까지 이렇게 훈련을 뛰었으니까 춥더라고. 막 비도 오고. 그래도 거기 오는 이제 DP 같은 거 보면은 DP2 나왔더만 상당히 재밌던데 군대는 어디 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것 같아. 지금 뭐 핸드폰이 주어지고 개인 침상이 주어지고 그러면 뭐해. 어차피 개인이 갖고 있는 고립감이라든가 관계에서 오는 이런 여러가지 계층 간의 어떤 이런 위압감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관계에서 오는 위압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훈련복은 전원 다 민자였어. 민자 전투복. 첫날부터 애들을 조합하는데 말이죠. 일단 조교라는 신분이 우리하고 같은 병이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우리하고 뭐 짬밥 차이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등병이면 일병 계급을 달고 일병이면 상병, 응? 조교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으로 훈련병들에게 보다도 더 높은 계급을 보여줌으로써 훈련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생각나는 거는 그거야. 연병장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있었어요. 축구장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 한 200여 명 정도가 딱 있고, 중앙에 이제 단상이 있을 거예요. 조교 한 명이 있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근데 상당히 날카롭고 폭력적이었어.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모여 있는데 그 다가오는 카리스마 장난 아니잖아. 이제 뒤에서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지. 뒤에서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랬더니 한 놈이 움직이지 마 그랬는데 움직였던 것 같아. 아무나 잡는 거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누굴 제압을 할 때. 어떤 단체를. 한 사람을 딱, 동기 하나를 딱, 보더니 단상에 딱 서 있는데, 오른쪽 다리인가로, 단상에는 조교는 올라가 있고, 훈련병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자면서 갑자기 그 하이바를 쓰는 상태에서 발로 하이바를 빡 치는 거야. 어휴, 씨. 그 생전 처음 보는 구타지, 그런 구타는. 하이바를 상태에서 빡 치더라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랬지. 엄청 놀랬지. 애가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더라고. 똑바로 안 서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6주간의 이제 교육이 팽팽팽팽 돌아가네. 와, 어찌나 씨. 이게 낯섦에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잖아. 뭐 다가오는 훈련들이 하나하나 같이 다 힘들어. 그래서 훈련이 끝나기 일주일 전인가 주는 어떤 몇 시간 정도 회식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너무 막 확 풀어주더라고.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기억나는 게 수리탄 투척, 수리탄. 근데 수리탄 투척하는 게 뭐겠냐마는, 그 조교들이 갖는 이런 긴장감, 그리고 우리 훈련병들이 당시 처음 접했던 긴장감들이 못지않게 상당히 팽팽했단 말이야. 이런저런 수리탄 잘못 터지면 거기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정신교육하고 PT 체조 좀 하고 얼타를 좀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조교한테 걸렸어. 이유는 뭐냐면은 웃었어. 좀 웃은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하필이면 그때 이제 예전 학교 다닐 때 생각난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추억들이 생각이 딱 나요. 와. 근데 거기서 웃어버렸어. 앞에서 이제 내 차를 오길 기다렸는데 피식 웃는 거야. 근데 그 조교가 봤어. 조교는 키가 한 180 정도, 180 이상 되지. 나보다 더 컸으니까. 190? 내 기골이 장대했고. 그들이 딱 맞추더라고, 내 얼굴에. 야, 너 애인 생각했지?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엎드려 뻗쳐 때리지는 않더라고. 때리지는 않고 그냥 엎드려 뻗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시하러 술탄 투척. 술탄 투척한다는 게 이제 우릉덩이 같은 데다가 던지는 거잖아요. 앞에는 콘크리트로 차단막이 있고.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워낙 위력적이니까. 개인화기도 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조교가 상당히 드센 조교 한 명이 있었는데, 키는 한 175 정도 되고, 경상도 사투리를 썼던 것 같고, 크레모아나 TNT에 관련된 교육을 했던 담당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말복, 10일이 말복이고, 8일이 입추고, 그리고, 그죠? 며칠이 쳐서예요. 이제, 여름 끝나고 가을로 진입한다는 음력의 절기가 기다리는 긴 장마와 무더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포토 산타였습니다.